사회자님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예. 1년 정도 본인이 하는 평가는, 셀프 평가는, 셀프 평가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에, 회원들의 기대도 컸었고, 또 회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제가 그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사실은 협회 회장에 출마를 했고, 저도 사실은 회원들 이상으로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우리 한의계의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목표와 욕심이 가득한데, 참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단체나 새로 회장이 구성이 되면 처음 1년 동안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 인맥을 쌓아야 되거든요. 제가 전대에서 소개받은 인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도 새로 구성하고 국회의원들부터 또 한약정책국장도 조금 계시다가 또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이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 때문에, 증원 이슈 때문에, 전공의들의 파업, 이것 때문에 막 의료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도대체 이제 다른 단체의 요구는 거의 다 무시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의사들을 자극하는 거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회무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로 말하자면 1부터 10이라면 몇 정도 되시는지. 네. 1년 동안. 네네. 본인이 평가하는 점수. 네, 어려운데.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협회 임원들이 다들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성과들이 많이 있고, 또 크게 결과가 나온 것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60점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모인 이유가 예. 칭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모인 건데요. 이게 초반에는 되게 믿고 지지했고, 그때 득표수가 30% 넘었죠. 네네. 그렇게 많은 평회원분들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신 건 있으세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회원들의 오해도 있고 그랬지만, 제가 좀 더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 또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기회도 조금 부족했고요. 또 다들 마음들이 많이 급하고 그만큼 힘들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저의 진심을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알게 되면 또 다시 한번 기다려주고 좀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 부회장님께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진압을 당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쿠데타, 저는 쿠데타라고 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쿠데타 사건은 없었고요. 이제 임기 초기에, 아니죠,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사실은. 인수위 시절 아니었나요? 임기 시작 전에 임원들을 구성하는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2월 아니면 3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임원을 서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또 이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몇 군데 그룹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초기에 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 당시도 이만희 인수위원장님하고 정수석하고의 좀 오해들이 좀 있었기는 했었죠. 네.
그 오해들로 인해서 이제 이만희 원장님께서 나가신 거고. 아니, 나가신 건 아니고 인수위원장은 끝까지 하셨고요. 끝까지 이제, 하셨고. 예, 중앙의 임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은 고사 예, 좀 고사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그 자고계약 그 실제로도 심사에서 글도 쓰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어난 실체는 어떻게 됐나요? 그 자보 5분과 회의에 이제 정용 수석이 참석을 하고 나서, 새 기관 네 사례에 대한 그 다중시술에 대해서 그 공개 심의 사례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다고 알려줬는데, 이렇게 공개 심의 사례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개 심의 사례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심사에서 그 전문위원들에게 이제 심사가 넘어갈 때, 그 전문위원들이 그 공개 심사 사례를 참고로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 심의 사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사실은 뭐 우리가 협회 임원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알기가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고시나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공개 심의 사례가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뭐 인지를 하지 못했다. 예. 어떻게 보면 무능인 거죠. 그것도 협회. 예,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경험이 인수인계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국감 때 이제 심평 원장이 뭐 여러 가지 좀 당하고 나서 또 어떤 한 국회의원이 그 질문을 해서 한의 자보 비중이 높다고 다중시술, 그때 그분들 표현은 세트 청구라고 했는데 세트 청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래서 심평원장이 그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그런 방안을 이제 심평원에서 찾아가지고 아마 그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당시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회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항을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때 모르는 건 저도 인지했으니까 네. 오케이, 모르는 건 지나갔는데 지나가서 그 다음에 뭐 시위를 하든 뭘 하든 심평을 뒤집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없었던 이유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아니, 액션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정수석이 그 뒤에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집회 신고도 계속해서 열고 상당히 집회를 여셨나요? 집회 신고를 했다고. 심평원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실제로 하셨나요? 지금? 예, 실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집회 신고를 통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사를 만나고 항의도 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평양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이유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조는 5분과 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 우리에게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열어달라는, 그래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처음에는 이제 근데 보컬에 죄송합니다. 보컬에 있는 한의사들은 예. 회의를 안 해도 예. 공개 심의 사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예. 자고를 청구해본 모든 평회원들은 예. 공개 심의 사례가 열리면 무조건 삭감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협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협회에 그런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요? 그러면 있었나요? 그럼 그 사람이 의견을 냈나요? 그 전에 5분과 회의 가시기 전에? 그 자보 계약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팩스됐고 이제 끝난 거예요? 약간 질문도 네. 하셨는데 그 자보 5분과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 공개 심의 사례로 하겠다고 하고 미리 알려주고 회의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회의도 그냥 삭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용 수석이 이제 갔다 와서 했던 말에 의하면
이거 왜 삭감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고시와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진료부에도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만 갑자기 그 6가지 올 때마다 6가지 진료를 했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삭감에 대한 근거는 뭐냐? 예,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참여한 분들 중에는 뭐 손보사 대표로 다 한의사긴 하지만 손보사 대표 한의사도 있고 심평원 대표 한의사도 있고 뭐 학교 또 학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입장이 다 달랐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이거는 그 다른 회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에만 해당이 된 거니까 저기를 동의를 합시다 뭐 이를 가지고 반대를 하다가 뭐 동의를 했대요. 근데 동의하고 나서 말미에 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 다른 회원들도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고 하면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땅땅땅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회의를 몇 번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간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개라면 반대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제 그게 그렇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자고로 한 번도 청구 안 해보셨나요? 그분 아니 만약에 저도 네. 저 회장 되기 전에 자부 환자를 많이 봤는데 제가 공개 심의 사례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어느 환자들 뭐 청구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고시나 지침에 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알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다르다. 내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니까 다시 회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네.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4분이 이제 만났어요. 동의를 해가지고 네. 재회의를 해달라고 네. 재심의를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네. 심평 원장에게. 네. 그렇게 올렸는데도 이미 5부과위원회는 그렇죠.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뭐 논의를 할 수는 있겠다 뭐 그래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 그것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네. 광고비용이 넓어지는 이제 근데 넓어요. 네. 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의사 절반, 한의사 절반 그렇게 안 되는 네. 그래서 안 됐어요? 이렇게 참석한 회의였는데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자, 그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맙시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이 가부 동수여서 위원장이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또 그 중심사조정위원회에서 못 막았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막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회장님 있었죠. 글을 봤을 때 제가 네. 그걸 ICT 대신 침전기로 하면 크게 예. 문제는 없겠다는 글을 봤어요. 저는 예, 육종 시술 대신에 예,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글을 봐서 저는 지금 그렇게 청구를 하고 있어요. 회장님을 믿고. 그러면 지금 벌써요? 그렇게 하는 거 되나요? 당연히 되는 되고요. 거예요? 아직은 네. 예전대로 해도 됩니다. ICT로 해도 그래도 돼요. 아무도 지금 삭감당하고 있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저는 지나간 일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 예,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 네. 이렇게 호탕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때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회원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제가 정말로 회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과거처럼 그대로 육종 시술을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뭐 막을 수 없으면 최대한 기간을 끌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공개 심의 사례로 됐다가도 나중에 그걸 유야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식의 목표를 갖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고 있습니다. 유야무야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는 아니, 못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건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보험이나 이런 법제 같은 중요한 사무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예. 정도만. 네, 일단은 그 자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힘써서 자보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일 이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아직까지 사건도 없고 네, 그대로 네, 청구는 해도 되는 왜냐하면 거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마련되지 게 않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5분과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굉장히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심평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정용 수석하고 다시 항의 방문을 해서 이사랑 자부센터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자부센터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취임하고 나서 또 우리 보험부회장과 보험임원이 가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항의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자부센터 신임 자부센터장이 우리 협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를 보러. 그래서 오면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강화를 그래서- 좀 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이 무리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뭐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침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런 피해는 없고, 그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그 삭감이 되면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다시 분심위에 올리고 또 그러니까 소송까지. 그 뒤에 소송까지 가게 맞아요.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왜냐하면 고시나 지침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것을 가지고 맞습니다. 삭감을 하는 것은 이건 무리한 맞습니다. 요구다, 무리한 행위다라는 것을 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고 할 겁니다.